우리가 이번에 하는 심포지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권미혁 의원과 양승조 위원장이 주관하시고 대한의학유전학회와 함께 저희 재단이 주최하게 되는데요. 그 이유는 그 2015년 12월에 통과된 식이질환관리법은 5개의 각기 다른 식이질환 관련 법을 합쳐가지고 그 보건복지위원장의 권한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식이질환관리법 안에 식이질환의 특성이랄까, 희소성, 다양성, 유전성과 같은 특성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식이질환의 현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이 그 정부로 넘어온 지가 벌써 1년 반이 됐는데, 그 정부에서는 1년 내에 시행령, 시행규칙, 그리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이질환관리법이 통과되는데 10년 넘어 걸린 것처럼 사실 정부로 이관돼서 1년 내에 그 식이질환관리법에 근거해서 식이질환 환자 가족을 위해서 그 개인적인 식이질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담이랄까,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이질환의 예방, 진료, 연구에 대한 종합계획은 아직 완벽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시점에 그 식이질환의 목적, 다시 말하면 식이질환을 예방하고 식이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적 의무가 있다고 제3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식이질환의 예방은 유전 상담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. 그 점이 다른 암질환이라든가 감염질환 등과 차별화되는 점이죠. 그렇지만 이 유전 상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코드화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.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식이질환 그 환자 가족들에게 유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의 시간이 걸려요. 그런데 이게 급여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제공되지 않았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급이 더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고,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의사 전문 유전 상담사의 교육, 양성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돼야 되고, 또 그 유전 상담사에 대한 비용이 의료 급여라든가 코드 등으로서 이게 설정이 됨으로써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어필하고 서로 토론하기 위해서 네, 맞습니다. 그런 심포지엄. 네, 그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. 그래서 한국식이질환재단에서는 유전 상담 서비스를 5년 동안 2,000건수 넘게 시행해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를 발표하고, 그리고 또 유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들 거의 200명에 가까운 그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자기가 받은 유전 상담 서비스를 평가했어요. 그 평가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, 또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그동안 3년 동안 그 비의사 전문 유전 상담사의 교육 인증 제도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지금까지 인증했는지에 대한 그 보고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동안에 그 식이질환관리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정책적으로
관리 종합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면 좋겠고, 또 구체적으로 질병정책과하고 보험급여과에서 유전 상담 서비스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식이질환 환자 가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. 네. 네.